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 팀장 김은기입니다. 2026년 크레딧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은 발행에 따른 부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요 확대, 연초에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이러한 받은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딧 채권 수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장 큰 정책의 변화는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가장 먼저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공사이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일반 공기업들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취하게 되면은 공기업인 LH공사에서 택지 공급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공사채 발행량은 2026년도에 100조 원을 상회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MBS 발행이 넘으면서 살짝 100조 원을 좀 넘었다가 그리고 90조 원대를 보였다가 2026년에는 다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공사채 발행으로 전체적으로 공사채 발행은 10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채 부분입니다. 은행채는 크게 나눠서 상금채를 포함한 특수은행채와 시중은행은 일반 은행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발행 증가에 대한 부분은 상금채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2022년 네고랜드 사태 때 산업은행이 발행을 늘리면서 상금채 발행이 증가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국민성장펀드 관련했던 발행이 증가하면서 상금채가 다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확대되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서 상금채도 많이 발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상금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은행채 발행 규모는 250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 발행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슬라이드 보시면은 내년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국채 발행 증가가 회사채 수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 발행량을 보시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발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행이 증가하기 시작했었고요. 2020년 코로나19 때도 발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에 발행량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도 올해 230조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발행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짜리 금리를 비교해 보시면은 과거에는 회사채 금리가 높고 국채 10년물 금리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회사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가 같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같아지게 되면은 유동성이 훨씬 더 뛰어난 국채를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이런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회사채에 따른 수요를 구축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크레딧 스프레드의 전체적인 모습은 W자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연말로 인해서 굉장히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연초가 되면은 다시 채권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 4월에서 6월 달까지 회사채 정기 평정 시즌 때 회사채 신용 등급에 따른 하락 우려로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8월 달하고 9월 달에 전반적으로 회사채 발행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하고 연말은 다시 확대되는 이런 W장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은 레고랜드 사태 때 큰 폭으로 높아졌던 평균 스프레드 레벨들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회사채 정기 평정 때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에 관련됐던 우려만 끝나고 나면은 사실 하반기 때 크게 나올 수 있는 우려는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연초 효과와 연말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채권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연말에는 예외 없이 채권 관련된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와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연초가 되면은 다시 연말이 나왔던 채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채권을 매수하는 그런 시기로 변합니다. 연말에는 채권 자금 유출로 인해서 북클로징의 시대라고 하면은 연초는 채권 유입으로 인해서 북을 쌓아가는 북빌딩의 시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에는 매도세가 부분이 크고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확대되지만 연초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말에 높아졌던 스프레드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초 축소, 연말 확대 이러한 계절성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2분기 때 회사채 정기평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부분입니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1년에 2번 정도 정기평정을 합니다. 일단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 4, 5, 6월 2분기 때 정기평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CP평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채 정기평정 시즌에 전체 회사채 등급 하락의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업종별로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정 등급을 받고 있는 업종을 보면은 석유화학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회사채에서 발행량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종목수도 많고요. 지금 석유화학 업종 중에 한 개 기업을 빼놓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정적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때 회사채 정기평정 시즌에서 석유화학 업종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화학 업종들이 신용등급은 하락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됐던 걱정들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서부터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일반 기업 CP랑 PF ABCP랑 금리 격차들은 다시 축소하면서 PF ABCP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연말에 단기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PF ABCP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내년에는 여전히 축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관련됐던 우려 심리들은 나와 있는 지표에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부동산 PF 관련됐던 우려 심리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등급별로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1 등급 이상의 우량한 등급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발생하고는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A2 등급의 비우량 등급에 관련됐던 PF ABC 금리는 A1 등급이랑 A2 등급이랑 격차를 보이면서 양극화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 관련됐던 우려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되겠지만 CP 등급으로 A1 등급 이상의 우량한 등급들은 이슈들은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전반적인 정책적 지원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서부터 유지됐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들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2026년도에도 이러한 정책적 지원들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인 크레딧 채권에 대한 수요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증권사 발행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4개사가 대략적으로 한 44조에서 45조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발행음 규모는 100조 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 이상의 빠른 성장과 지금 추가적인 증권사들의 발행음 추가 인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행음에 대한 확대, 또 이런 발행음이 확대되면서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크레딧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회사채에 대한 금리를 먼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지금 높아졌던 금리 수준은 연초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3월 달에서 4월 달이 그 회사채 금리는 저점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들어왔던 채권에 관련됐던 자금들도 보통 1분기 전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채권 자금들이 소진이 되는 3, 4월 달이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5월달, 6월달서부터 금리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채 정기평정에 따른 부정적인 투자 심리 영향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에 따른 가격 매력도가 회복되는 측면과 8월 달서부터 9월 달
까지 회사채 발행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급적인 영향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회사채 금리는 낮아져서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금리가 다시 저점을 형성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1월, 12월 달은 연말 효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인 투자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이자 수익 확보 전략입니다. 크레딧 채권의 가장 기본은 국채 금리보다 높은 이자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들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크게 좀 상승하는 시기 때는 주로 2년물 이하의 단기 채권을 통해서 2년물 금리와 1년물 이하의 금리들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2년물 금리를 사서 만기가 짧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롤링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AA 등급 5년물, 우량한 등급의 5년물 장기 채권을 통해서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갖고 가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등급별하고 만기별로 금리를 살펴보면은 회사채 A등급 2년물, 3년물짜리 금리가 여전히 AA 등급 3년물, 5년물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년물짜리 단기 채권을 살 때는 A등급이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AA 등급 이상의 5년물짜리 채권을 사면서 회사채 3년물에 비해서는 절대 금리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공사채, 은행채 발행 증가에 대한 부담은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회사채 정기평정 시즌에 석유화학 업종의 시종등급 하락 우려도 여전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 시장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크레딧에 관련됐던 우려 심리들을 완화시킬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크레딧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증권사 발행은 확대로 수요를 채워나갈 거기 때문에 발행 부담에 따른 부담은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에 높아졌던 금리를 연초에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 특히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 때는 2에서 3년물 고금리 채권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변동성도 크지만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크레딧 시장 여전히 변동성도 리스크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처럼 밀접하게 대응하면서 우수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